누구세요? 가영아, 나야.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 치매 중기세요. 쪽방 전전하시다가 가끔 길 잃고 오세요. 구청 협력 무료 복약지도 행사를 위해 찾아온 노숙인 쉼터에 무료 목욕실 앞 플라스틱 의자 하나, 누더기 운동화, 젖은 손끝, 그리고 한때 제 아내였던 서가영. 그 눈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어쩌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저는 그 조각들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어떻게 사랑이 부서졌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서가영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구청 협력 무료 복약지도 행사를 위해 찾아온 노숙인 쉼터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약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봉사자가 손짓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약 상담은 식당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도윤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들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복용 시간, 주의사항, 보관법.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욕실 앞에 계신 분도 좀 봐주시겠어요?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목욕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운동화, 바랜 회색 후드티.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드시는 거 확인하러 왔어요. 도윤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가영. 그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다만 지금은 볼이 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가영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저 아세요? 가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계도, 반가움도, 원망도.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약사님, 뒤에서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분 서가영 씨예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중기 정도 되세요. 주소는 있는데 쪽방을 전전하시고 가끔 길을 잃고 여기로 오세요. 봉사자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는 안 계시고요. 기초수급 신청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요. 도윤은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톱의 때를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영아. 도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가영. 다시 불렀습니다. 네. 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몰라요. 어디 아픈 데는요? 몰라요. 가영은 다시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사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이분 상태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죠. 봉사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가영을 봤습니다.
가영은 여전히 손톱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서가영. 그 이름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 유리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5살 여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날, 의사가 건넨 진단서,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던 순간, 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하지만 도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남희경이 찾아왔습니다. 상가 임대업과 상인회장을 하는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니? 정아라 씨 알지? 시의원 딸. 괜찮은 애야. 도윤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거셌습니다. 사업 인맥, 술자리, 소개팅. 도윤은 피했지만 결국 한 번의 잘못된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 씨, 저 임신했어요.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말투, 초음파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도윤은 믿지 못했습니다. 몰래 시술한 거지? 아니에요. 자연 임신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도윤 씨.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면 최악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집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약국 간판 불을 끄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그 시간 동안 가영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치매에 걸렸을까요? 왜 쪽방을 전전하게 되었을까요? 도윤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 온누리 약국 약사 강도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가야 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텅 빈 눈빛, 거친 손등, 누구세요? 라는 말. 도윤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29살의 도윤과 26살의 가영.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케이크, 약국 개업식. 가영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이 뚝 끊겼습니다. 35살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자수와 운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나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성공률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복도에서 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나오자 가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안 된대. 자연 임신은 어렵대. 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도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문제인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하면 돼요. 아니야. 나 때문이야.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가영은 뒤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도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밥을 차려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은 약국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다. 병원 검사 결과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애도 못 낳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니? 약국 물려줘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아라 씨 알지? 시의원 딸. 집안도 괜찮고 건강하고. 만나봐. 어머니, 전 결혼했어요. 그래서 더 문제지. 가영이가 뭘 해줬니? 지금 내 옆에서 뭘 해주고 있어? 도윤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아라 씨 만나는 자리 만들어놨어. 나와. 싫어요. 도윤아, 넌 아직 어려. 인생이 얼마나 긴지 몰라. 지금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 미경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도윤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인의 사람들도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예의상. 결국 도윤은 나갔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정아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라예요. 강도윤입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라는 시의원 보좌관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적당히 맞장구 쳤습니다. 식사 후 아라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차 한 잔 어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결혼했어요. 이런 자리가 불편해서요. 아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친구로 지낼 순 있잖아요. 도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라는 자연스럽게 술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바 괜찮아요. 조용하고요. 도윤은 따라갔습니다. 술이 들어갔습니다. 한 잔, 두 잔. 도윤은 취했습니다. 아라는 부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라가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 뭐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영은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가영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영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 저 임신했어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자연 임신이래요. 기적이래요.
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에 들린 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적?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몰래 시술한 거지? 아니에요. 자연 임신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도윤 씨. 그럼 누구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임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연 임신이 돼? 도윤 씨, 말해봐. 누구예요? 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짐을 쌌습니다. 도윤은 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영은 치매 환자가 되어 쉼터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영은 반지하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가영이 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가영은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찍힌 사진.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신 6개월. 가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카운터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식품 매장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서서 시식 샘플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밤마다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견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가영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쌍둥이인데요. 가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한 명이 약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자국 내 발육도 늦고요. 살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가영은 병원을 나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붙은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 다 지켜줄게. 꼭.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영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연락할 사람은요? 없어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가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은 웃었습니다. 할인이 한할인이 잊지 못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산입니다. 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가영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갔습니다. 가영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너는 엄마가 꼭 지킬게.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울었습니다. 가영은 밤새 안아주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습니다. 낮에는 할인을 업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비쌌습니다. 육아휴직은 없었습니다. 가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택배 물건 포장, 전단지 접기, 봉투 분류. 단가는 낮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추웠습니다. 히터는 있었지만 자주 껐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영은 할인을 꼭 안고 잤습니다. 할인의 볼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할인이 돌이 지났을 무렵 가영은 미혼모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해 보세요. 가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가영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급히 나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또 버려졌네요. 가영은 그 아이를 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절차를 밟아야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가영은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영은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 입양 가능한가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키우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둘이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가영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혼자였거든요. 상담사는 한참 가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둘째가 왔습니다. 가영은 아이에게 서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라고. 반지하 방에 아이 둘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영은 밤낮 없이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며 가영은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엄마의 전부야. 하지만 불안은 늘 따라왔습니다. 동네에 검은 화물차가 자주 보였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는 차였습니다. 운전사는 창밖을 살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심해요. 수상한 차가 자꾸 돌아다닌대요. 가영은 불안했습니다. 문을 꼭 잠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가끔 가영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온누리 약국 강도윤. 약국 사진이 나왔습니다.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한참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이름만 기억해두자. 혼잣말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반지하 방에 작은 전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영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할인이 12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얼굴은 가영을 닮았습니다.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빠. 가영은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물어도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라고만 했습니다. 할인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다.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하리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 낡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온누리 약국 약사 강도윤. 하리는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학교가 끝났습니다. 하리는 별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해줘. 어디 가는데? 중요한 일 있어. 하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약국은 주택가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온누리 약국. 하리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섰습니다.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일까? 남자는 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검은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트럭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하린이 소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하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은 달려갔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아이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함. 도윤은 그 명함을 봤습니다. 온누리 약국 약사 강도윤. 자기 명함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내 명함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도윤은 함께 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서가영이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영은 도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리나. 가영은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린.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가영이 떠났을 때,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도윤이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 12살 아이.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가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가영이 일어섰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합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아시나요? 경찰에서 조사하러 올 겁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운전자는 오태식 씨, 화물기사입니다. 음주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실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요? 보호자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경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영은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가영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영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엄마야, 일어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도 집으로 돌아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을 꼭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영정사진 속 하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가영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치매라고 했습니다. 진행 속도는 빨랐습니다. 별은 엄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영은 쪽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초수급 신청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별은 미혼모 시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하린이 도윤의 딸이었다는 것도, 가영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도, 그저 가영이 떠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정아라와 어머니 남희경의 뜻대로. 하지만 지금 도윤은 쉼터에서 가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봉사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가영 씨, 오늘은 안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도윤은 쉼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15년 전 이 근처 어딘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함을 쥔 아이, 횡단보도, 검은 트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5년 전쯤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린 여자애였죠. 참 안 됐어요. 혹시 CCTV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CCTV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게엔 없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있을 거예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달았거든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CCTV 기록이요? 15년 전거는 없을 텐데. 혹시 보관된 게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될지 모르겠지만.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날짜를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검은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충격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사고 직전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양복 차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도윤을 기억했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목사님, 혹시 15년 전 교통사고 사건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장례도 우리 교회에서 치렀어요. 가영 씨 정말 안 됐어요. 혹시 그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왔었는데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보호자 대리 수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호자 대리요? 네. 가영 씨가 말을 못 하셨으니까 대신 누군가 서류를 처리했대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윤은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리 수령 연락처가 여기 있네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그 번호를 받습니다. 어머니 남희경의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 회사도 찾아갔습니다.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나던 버스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15년 전 자료는 잠시만요.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있네요. 복사해 드릴게요. 도윤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검은 트럭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골목에서 나오는 양복 남자도 보였습니다. 정비소도 찾았습니다. 사장은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약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15년 전 검은 화물 트럭 수리한 적 있으세요? 번호판이 이거예요. 도윤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사고 전날 왔었어요. 브레이크 등 전구를 빼달라고 했어요. 빼달라고요? 네. 이상하긴 했는데 손님이 원하니까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다시 와서 끼워달라고 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글쎄요, 오래돼서. 도윤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양복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도윤은 퇴직 형사 문상우를 찾아갔습니다. 상우는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뭔가 이상했어요. 위에서 빨리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상인의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날 뒤풀이에서 큰일 정리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인회장이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과실로 정리됐죠. 운전사는 돈 받고 입 다물었고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희경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 어머니가 개입했죠?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 다 찾았어요. CCTV, 블랙박스, 증언, 정비소 기록. 다요. 도윤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경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어. 너 재혼 지키려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었어요. 알아. 그래서 더 없애야 했어. 내 인생 망치지 않으려고. 도윤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도윤은 서별을 찾았습니다. 별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가영 씨. 알아요. 엄마가 찾던 사람. 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늦었지만 책임지고 싶습니다. 별 씨를, 그리고 가영 씨를. 별은 한참 도윤을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재수사 진정서를 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은 대가 수수를 자백했습니다. 남이경은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교통사고, 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별을 위탁보호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가영은 요양병원 1인실로 모셨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혈압을 재고 약을 짓고 어르신들의 약 달력을 체크했습니다. 살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사진을 약국 한쪽에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도윤은 매일 사진 앞에 섰습니다.